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레이디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3강, 지난 강의 2강에 이어서 테마 분류 기초 2강에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강의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운 강의인 것 같지만은 정말 기초를 모르시는 분들, 이제 주식 입문을 갓 하신 분들한테는 너무나 유용한 강의이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방송을 보고서도 지난 방송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한번 보셔도 혹은 이제 아시아경제TV 사이트 내로 가셔서 방송을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이번 강의와 함께 이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를 다시 한번 이어서 오늘 강의와 함께 연결해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화면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주식 테마 분류 기초 2편입니다. 네, 2편이고요. 일단은 테마 공략의 기본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뭐 테마 공략을 하는 조건들 중에 그 기준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솔직히 뭐 사람들마다 테마를 잡는 방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거는 없는 것 같지만 일단은 골든레이디 전문가의 기본 조건은 가장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하게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일주일 이내에 매도를 할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왜냐? 보통은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실적 위주의 실적주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테마를 공략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위주 테마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실적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테마를 가진 그런 성격들을 가진 종목들은요, 재무제표를 한번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정말 조금의 이제 옛날 속담들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들이 테마주를 공략을 하시면서 많은 느낌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실적들이 마이너스 적자인 종목들이요, 급등을 막 30%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은 실적 위주의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거는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테마를 공략을 하실 때는 어떻게 일주일 이내 매도를 해야 되는 조건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모멘텀. 그 종목의 재료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당연히 누가 사줘야지 종목이 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멘텀과 수급 그리고 거래량 3박자가 모두 갖춰져야지만은 일주일 이후까지 공략이 가능한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박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마주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날씨에 관련된 테마주도 있고요. 그리고 계절에 대한 테마주도 있고요. 그리고 정책 수혜에 관련된 테마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뭐 바이러스 그리고 남북 관계 등등의 테마를 구성하는 요소들은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라는 게 뭐 무작정 뭐 날씨에 관련된 관련주들을 만들 거예요. 뭐 계절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게끔 그 상황에 뭐 최근에는 또 광주 신공항이다, 뭐 대구 신공항이다, 이런 신공항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는 그런 성격들을 조금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 상황에 맞는 그런 테마들을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게 좀 포착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이 방송 자체는 이제 이 방송이 이제 새벽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 방송이 또 다른 곳에서 방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유행을 타지 않는
테마들을 제가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초보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공항 관련주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공항 관련주들이 이제 발표가 나면은 그건 이제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다른 테마들로 엮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시간에 관계가 없는 이거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이 태양 에너지 관련주들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태양 에너지 관련주라 우리가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은 기름, 전기, 뭐 수소 이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뭐 예전에 한창 이제 한 20년 전 이제 20년 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 태양광 뭐 보일러 막 이런 식의 그 태양광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집은 와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가 굉장히 뜨고 있긴 하지만 중국 쪽에서도 이쪽으로 이제 조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주가가 또 올라가게 되겠죠. 보통 이제 중국 시장이 커지게 정말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성장을 많이 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중국 쪽으로 뭐 진출을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 주가에 혹은 이제 매출 영업이익들을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예를 들어서 OCI 같은 경우도 중국 시장 진출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출 확보가 된 상태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중국 시장과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 일단은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뭐 하루 이틀을 가지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OCI, 뭐 ENG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하나, TCK 등등의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리고 신성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또 정책 수혜주와 또 관련된 테마에 또 엮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마를 하나를 보셨을 때는 딱 하나의 테마보다는 여러 가지 성격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정책 수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성 솔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대선 관련주와 또 이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태양 뭐 에너지 혹은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줬다. 하지만 그에 또 그 시기가 또 대선 관련주와 또 연관이 있네요. 그러면은 종목이 또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검색하실 때 테마가 어떤 테마와 연관이 있는지 왜 지금 이 시기에 급등을 하는지 정도는 좀 검색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OCI 먼저 볼게요. OCI,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OCI라는 그 종목의 성격이 이제 태양광과 태양열은 다릅니다. 일단은 이 종목과 그리고 인천 부동산의 지분이라는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그 테마가 하나가 또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날에는 이 태양 에너지 관련주로 뜰 수가 있고 또 어떤 날에는 또 인천 그 부동산 관련주로 또 뜰 수가 있고 이건 굉장히 또 다양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테마주들을 공략을 할 때는 저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래산업 먹거리라고 하면 신재생 에너지 아니냐 그리고 AI, 인공지능 관련주들은요. 정말 앞으로의 미래 앞을 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장기간으로 정말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그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건 당장에 뭐 내일 당장에 뭐 우리 현대 사회가 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서서히 변화하고 있고 성장을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인공지능 대세래요. 그래서 급등은 해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 연속적으로 지속되지가 않아요. 그 성장성이라는 거는요. 일단 매출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 회사를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앞으로의 성장성이라고 하면은 무궁무진하죠. 그쵸? 무궁무진하지만 이 성장성 말고도 앞으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그 테마지만은 한 종목을 매수할 때 제가 이거 보라고 했죠.
EPS, PER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인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인지 이거를 먼저 보시라고. 그리고 EPS 마이너스인 종목인지 플러스인 종목인지를 보시라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지금 마이너스로 적자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지만 EPS를 보시면 주당 벌어들이는 그 금액대가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일단은 뭐 작년, 뭐 재작년, 2년, 3년 동안 계속 적자였다가 이번 연도부터는 굉장히 좀 흑자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이게 기회인 거예요. 이게 매수 포착 기회인 겁니다. 다른 거는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기초 중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기초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뭐 1분기, 2분기, 3분기 다시 한번 여기 이번 연도 1분기, 2분기 적자가 아닌 흑자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매수의 그 매력도는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지만 여기에서 매수 시그널이 떴어요. 지금 현 구간이 매수 시그널 구간들. 근데 이전의 흐름들을 보시면요. 매수 신호가 뜨더라도 이 전 고점 12만 3천 원에서 11만 원 구간이 저항대라는 거예요. 한번 저항받고 내려간 그 아이들은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 그 저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저항의 힘을 받고 만약에 더 슈팅이 나오려고 하면 한 방에 올라가줘요. 근데 미래산업이라는 그 성격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요.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신석솔라에너지 같은 경우도 테마주들이 2개 이상의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시그널이 뜨더라도 한 번은 거래량을 보시고 그리고 수급도 보시고 그리고 또 뭘 봐라? 모멘텀. 이 성장성이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 정도를 파악을 하시면은 이 같은 테마주를 공략을 하실 때도 이 종목을 투자를 해도 되는구나, 괜찮구나 정도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딱 3가지. 수급, 거래량, 실적. 근데 이 3가지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단기적 일주일만 공략.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보시면은 테마주 공략 시의 주의사항. 움직이는 테마는 따로 있다. 근데 그 테마가 지금 현재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있어도요. 움직이지 않는 테마주들이 많아요. 그쵸? 같은 한 업종의 테마라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 테마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시청자분들께서 공부 조금 하시고 제가 앞으로도 이 강의를 통해서 그 테마주들을 잡는 방법들 실전편에서 다음 강의는 실전편이기 때문에 실전편에서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테마만 골라서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테마라는 성격은 장기간 미래산업이 아닌 테마주들을 정말 미래산업이 아닌 테마주들은 가급적이면 일주일 이내가 가장 좋은 승부를 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장기간으로 보유를 한다 그러면은 정말 좀 묻어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 정하기. 제가 얘기했죠? 일주일. 그 손절에 대한 이야기들도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은 나오겠지만 기간을 왜 정하냐? 손절의 그 기간 손절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목표가를 잡을 때도 기간 목표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테마를 공략할 때도 기간을 정하면서 그 공략을 하셔야 되는 거는 그만큼 장기간 동안 투자를 해도 되는 테마인지 아니면 단기간만 테마를 공략을 해도 되는 테마인지를 그거를 좀 선별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테마군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제 뭐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방위산업의 이야기들은 이제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주가와 지수와는 크게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지 그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한다. 그래서 실적과는 그다지 썩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가급적 어디서 방송에서 뭐 방위산업이라고 들어봤는데 라고 하면서 방위산업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가급적이면 방위산업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편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일단 게임 관련주들은 보통 실적 시즌에 좀 다가오면은 그 종목들이 슬슬 이제 바닥을 딛고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도 급등의 이유가 있다. 여기 뭡니까? 게임 관련주들은요, 실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차기작이죠. 앞으로 지금 현재 게임이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 게임들이 있지만, 앞으로의 차기작, 신작에 대한 효과,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의 반영들이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뭐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도 전문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작이 뭐가 나오나 정도를 이제 궁금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게임 쪽으로 이제 게임 산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종목을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내가 일단은 관심 있는 업종들은 더 수익이 솔직히 더 잘 나요. 왜냐하면 그만큼 분석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실적도 좋지 않은데 그 종목을 매수를 하지는 않겠죠? 그죠? 일단 신작 효과와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게임 관련주들은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게임 관련주들도 예를 들어서 신작 관련주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같이 급등을 해줘요. 최근에 포켓몬 고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해드릴 거예요. 포켓몬 고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이 포켓몬 고라고 하면은 초보자분들 다 이해를 하기 쉽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모멘텀, 기술적 반등, 이것 동일하게 게임 관련주들 급등의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살펴드릴 겁니다. 그 게임 관련주들, 테마주들의 종류는요, PC 모바일 게임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VR, AR 관련주. 이거는 최근에 포켓몬 고에 관련된 그 관련주들. 근데 예전에는 게임 관련주들의 성격을 잠깐 읊어드리자면요. 이제 학생들이 뭐 방학을 하거나 뭐 휴가 시즌이거나 이제 직장인들 휴가 시즌이거나 그러면은 매출이 막 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모바일 산업들도 모바일 게임 산업이요. 모바일 게임 산업들도 많이 성장을 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은 PC 게임만 해서는 실적을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시즌별, 그 계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다지 계절적인 성향보다는 사계절 내내 성장성을 기대를 하는 종목. 하지만 예전에는 그 계절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냥 실적 시즌에 맞는 성장 그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YD 온라인, 컴투스, NC소프트, 소프트맥스, W게임 등등 그리고 VR 관련주들은 한빛소프트, 드래곤 플라이, M게임 등등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YD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타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 매수 포착됐던 지점들이 이 구간이었어요. 7,000원대 구간들. 근데 이제 얘네가 이제 9,000 얼마대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이 화면을 캡처했을 때가 그 전에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라서. 근데 일단은 YD 온라인 같은 경우도 게임에 대한 앞으로의 차기작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웹툰을 게임으로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생소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 때문에도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게임에 대한 어느 작가가 웹툰을 만들었고 어느 작가의 내용인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YD 온라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는 올라갔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같은 시기에 조이맥스는 왜 이럴까요? 근데 같은 시기에 YD 온라인은 날아가고 있어요. 그쵸?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같은 업종이라도 같은 테마라도 움직이는 종목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실적 시즌이라도 움직이는 종목들을 먼저 공략을 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은요 거들떠 보지 않으셔도 돼요. 솔직히 이런 이야기들을 방송에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종목을 매수를 할 때도 움직이지 않는 종목들을 뭐 장기 투자랍시고 그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요, 하지 마세요.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바에야 지금 당장 거래량 급등하는 그 거래량 100가지 정도 있는 상위 뭐 100가지 있는 그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요. 1위 종목, 2위 종목, 3위 종목.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좋고, 게임주들은 가급적이면 장기 투자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제가 캡처를 한 종목들인데, 컴투스 굉장히 실적 안 좋아요. 예전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그다지. 소프트맥스. YD 온라인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만 소프트맥스 그래도 괜찮죠. 근데 조이맥스, 컴투스 별로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딱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해도 되는지 좀 그런 거를 조금 분석을 하시진 못하시더라도 내가 딱 봤을 때 얘네 좀 올라가네? 그럼 이 종목은 가는구나. 얘네 같은 업종인데 지지부진하네? 그럼 이 종목은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괜히 어설프게 뭐 장기 투자를 한답시고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 계좌 반토막 나는 지름길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보다는 가능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은 또 최근에 포켓몬고에 대한 열풍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뭐 속초, 버스 티켓이 다 매진이 될 정도로 열풍이 굉장히 대단했는데 한빛소프트 급등 이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의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도 제가 테마들을 공략을 할 때 몇 번, 며칠을 공략을 하라고 했죠. 일주일 이내죠. 일주일. 처음에는 이슈들이 떴죠. 그쵸? 실적이 아닌 모멘텀 이슈가 하나 떴어요. 그러면 올라가겠죠, 당연히. 같이 볼게요. M게임도 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결국에는 그 종목들이, 한 종목들 테마들이 움직일 때는 같이 올라가지만 그 이후, 이틀, 3일 이후에는 각기 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다 같이 급등을 한다고 해서 계속 급등 같이 가자. 이러지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빛소프트 가요. 드래곤플라이 가요. M게임 가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며칠 내내 같이 가진 않아요. 근데 대장주들이 이제 한빛소프트가 이제 하루 조정을 받기 시작을 하면요. 이제 그 후발주들은 또 그 이상의 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매매를 하실 때도,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테마주들을 공략을 하시되 같이 가는 종목들은 일단 이 종목 관심주에 넣으세요. 관심주. 근데 기간은 딱 일주일만 공략을 하시면은 테마 공략 끝.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같은 업종에서 공략을 하시되 가는 종목을 먼저 공략을 하시고 가지 않는 종목들은 공략을 하지 않는다. 횡보할 때는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야기의 취지는요. EPS도 좋고, PER도 좋고, PBR도 좋고, 그런 것보다는 한 업종들을 공략을 할 때 일주일 이내로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인지, 장기간으로 가는 종목들은 횡보하는 그런 종목들을 찾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일주일 이내만 공략을 하시고, 제가 항상 내일도, 그리고 내일 모레도 테마주를 공략할 때는 그 기간을 선택을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앞으로도 거래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는 골든레이디 전문가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테마주 급등할 때는 2, 3일 정도만 승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기간을 오래 끈다고 해서 그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간 동안 보유를 하시는 거는 미래 산업 쪽으로만 투자를 하시고 그 외의 종목들은 일주일 이내로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의 4강에서 실전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무슨 말이야? 어떻게 하지? 개혁을 해야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 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나부터 지키는 건전한 투자 환경, 자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4989 전수영입니다. 어떤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든지 무릎을 탁 칠 만큼 명확한 답이 항상 나오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죠. 이 주식에 있어서도 어떤 종목을 택하실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래도 4989가 항상 근접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도움 주신 리얼 김민지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종목 방송 전에 또 진흙 속의 흑진주라고 수차례 강조하셨는데요. 또 놀라운 재료 모멘텀을 감추고 결정적 타이밍에 찾아온 바이오 3탄 종목을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집중하시면서 화면 보시죠. 자, 보시는 것은 영진약품과 크리스탈의 일봉 차트인데요. 자, 올 상반기 제약 바이오 종목에서는 영진약품의 주가가 8배 급등하면서 상반기 제약 바이오의 최대 이슈 종목으로 부각됐었죠. 자, 또한 크리스탈의 경우 주가가 단기 급등하면서 새로운 제약 바이오의 스타 종목으로 급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제약 바이오에서 바로 오늘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이요. 다수의 치료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요. 또한 상용화 단계로 접근하고 있는데, 자, 상용화 시 뜨거운 이슈를 불러올 게 유력하다라는 거죠. 여기에 실적의 급증과 저평가의 메리트까지 겸비하고 있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자,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먼저 실적에서 볼 때 영업이익이 1년 만에 더블 이상 급증했고요. 자, 순이익의 경우 100억 원대 적자에서 불과 1년 만에 400억 원이나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현재 주가는 100억 원대 적자일 때의 주가 대비 20% 이상 낮은 수준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업가치를 포함한 순자산 가치가 1조 원 이상인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몇천억 원대 수준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저평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된 주가의 흔적이 발견됐는데요. 바로 이 부분은 시간상 녹음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결정적인 타이밍이 도래되고 있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종목에 집중할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곧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종목에 대해 좋은 이유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결정적 이유가 있다고 하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예, 치료신약 A가 상업 임상에 진입을 했는데요. 바로 이 분야에서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내외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죠. 또한 치료신약 B의 경우 현재 임상이 올 하반기로 종료가 임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마지막 투입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반기 재료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세계에서 치료신약 C의 경우 세계에서 2개 기업만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현재까지 진행 중인 임상에서 높은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항암제와 관련해서 나스닥 상장 기업과 공동 개발을 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은 부분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잠재 가치를 갖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여기다가 업계가 깜짝 놀란 독보적 대량 생산 기술의 개발까지 성공을 했는데, 자,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향후 상용화 단계 시 얼마나 실적이 급증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중국의 유력 기업과 중국 진출 관련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까지 극적으로 알아냈습니다. 자, 왜 오늘 종목을 진흙 속의 흑진주로 말씀드렸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저로의 지금 가격대에서 늦기 전에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로의 가격대에 놓여있는 오늘 종목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바로 알려드립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시고 전문가님 번호 어떻게 되시죠? 726번입니다. 네, 726번 누르시면 리얼 김민준 전문가의 종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핵심 정리도 함께 해주세요. 자, 일단 그 100억 원대 적자에서 순이익이 불과 1년 만에 400억 원이나 급증을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현재 주가는 100억 원대 적자일 때 주가보다 20% 이상 낮은 가격에서 메리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본 치료제가 전혀 없는 A 분야에서 치료신약이 상업 임상에 돌입을 했고, 치료신약 B의 경우 현재 임상 단계가 올 하반기로 종료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신약 C의 경우 세계에서 2개 기업만 개발하고 있는데 이미 높은 효과가 임상에서 입증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독보적 생산 기술의 확보를 통해서 향후 매출 증가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메리트를 갖고 있고요. 중국 진출 협의 단계까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저평가 수준의 주가에서 결정적 타이밍이
도래하고 있는데 오늘의 바이오 종목은 ARS 녹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종목 추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 더 궁금하신 사항은 종목 ARS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060-800-4989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리얼 김인준 전문가의 고유번호 726번 누르시면 됩니다. 726번입니다. 한국 가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한국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갑니다.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부동산 환경,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입니다. 업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고민 상담의 알짜 매물 추천까지 다 모았습니다. 부동산 온 에어, 매일 오후 5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주식시장. 투자하기 너무 어려우시다고요. 왜 내 종목만 떨어지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해답은 만세 타임. 전문가가 소개하는 다양한 투자 노하우와 또 꼼꼼한 종목 상담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주식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수익으로 만세를 부르는 시간. 이제 만세타임과 함께 성공적인 주식 투자 이어가세요. 매일 저녁 7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종목 맞히기입니다. 카드를 바르게 배열하면 종목이 보입니다. 카드에 적힌 종목은 무엇일까요? 5, 4, 3, 2, 1. 정답은 제일기획입니다. 종합지수 맞히기입니다. 2월 16일 코스피 종가는 1997포인트였고 다음날 2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종가는 얼마일까요? 3, 2, 1. 정답은 2023포인트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세요. 못 보셨나요?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5, 4, 3, 2, 1. 정답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의 박주연 기자입니다.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 빅스지수입니다. 볼래틸리티 인덱스의 약자로 변동성 지수를 말하는데요. S&P 500 지수 옵션과 관련해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투자 기대 지수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증시 지수와는 반대로 움직여 공포 지수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한마디로 말해 시장에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중 투자 심리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빅스 50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 달간 주가가 50%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빅스 지수가 높아지면 시장의 변동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아지고 이는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를 높여서 주식을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후 주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빅스 지수는 보통 20에서 30 정도를 평균이라고 받아들이고 40에서 50에 근접하면 매도세가 모두 끝나 바닥권 진입의 징조로 해석되어 주가 반등이 이루어집니다. 빅스 지수가 최고치를 이룬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최고조이던 2008년 10월 24일 장중한 때 89.53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상 맛있는 증권용어 사전이었습니다.